남쪽은 주로 중국에서 보면요 경제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교통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사통 발달해버리니까 뭐 동서남북을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런 때가 아니니까 우선 물산이 풍부해. 남쪽이. 중국 또 특히 옛날에 산업의 중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농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공업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 인구가 15%가 채 안 된다고 돼요.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우리 그때만 해도 80%가 농촌에서 이런 농업 인구였어요. 근데 지금 15%가 안 된다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농업은 북쪽은 기후가 안 좋아요. 농업하는데 안 좋습니다. 북경 우회로 가면 더 안 좋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얘기가 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막 가니까 저도 조심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근면성실하고 악착 같은 민족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예컨대 녹둔도 위에 우리나라에서 녹둔도가 어딘가요? 함경북도하고 러시아 사이에 이 중국과 그 삼각지역에 녹둔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한때 종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넘어가 버리면 옛날에는 쌀농사를 못 지었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쌀농사를 지려고 안 해. 그걸 않고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은 좁고 또 왕정에 의하여 착취를 당하고 또 그 후로 이제 일제가 침략한 후로는 일제에서 침략을 받고 이러니까 남북 여대하고 먹고 사는 곳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간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갔고 북만주로 갔고 거기서 또 이제 쫓겨간 사람들이 시베리아 저쪽 연해주로 갔잖아요. 연해주는 러시아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는 거의 이제 거기까지 가버리면 동토예요. 수도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전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얼마나 억척스러운 민족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억척스러울까? 살기가 편하면 억척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보다 훨씬 억척스럽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물러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당하고 산 것이 권력적으로. 왜? 경상도는 논밭이 없어. 특히 노는 거의 없어. 거의 산지거든 그쪽이. 태백산맥으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권력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권력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조 500년 때에는 과거에 급제를 해야 권력을 잡아.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향교에 나와서 죽으나 사나 향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원시에 합격하면 생원이 되는 거지. 진사시에 합격하면 진사시에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원 진사가 되면 이제 서울로 갈 수 있거든. 그래갖고 성균관에 입학을 해. 그러면 성균관에 입학해서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도 엄격했습니다. 지금요 우리 광주 향교 여고사 아무것도 아니요. 그때 비하면 출석을 부르기를 하니까 출석 안 부른다고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 완전 미난이에요 지금 광주 향교. 그때는 그걸 안 했어요. 방점이란 게 있었어. 방점. 아침 밥 먹으러 식당에 가. 거기다 딱 사인을 합니다. 이것이 오전 출석. 저녁밥 먹을 때 식당에 가서 딱 장부에다 사인을 해죠. 우리 들어올 때 사인하는 것처럼. 이것이 오후 출석. 그래서 그 두 개가
무엇이 되냐면 원점 1점이야. 그래서 원점 300점을 맞아야 돼. 그래야 성균관 졸업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대과의 응시 자격을 주어. 그래서 대과에 합격하면 그것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고등고시니까,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고등고시예요. 고등고시니까 이제 그때부터서는 이제 출세길이 열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고등고시만 합격하면 지금 사법시험은 없어져 그렇지만 고등고시란 게 행정고시가 지금 5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항관 아닙니까? 지금 인프레가 너무 돼서 그러지 공직에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관직이 너무 인프레가 됐어요. 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영암 군수가 사무관이었습니다. 사무관이면 구청에 여러 과장밖에 안 되지. 그때는 사무관이 군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서기관으로 올라가더라고 군수 직급이. 그러더니 이제 민선대학을 후로는 이것은 군수는 이거 이제 벼슬도 보통 벼슬이 아니요. 이것이죠. 중앙부처의 국장도 아무것도 아니고 차관들하고도 나는 소임 출직이 당신 임명직이 뭐이냐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총리를 한 사람도 그죠. 지사 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이거. 총리는 일국의 재상이지만은 그것이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스릴 권력이 없어. 그러나 지사만 되면 몇 조의 예산을 갖다가 전라남도가 지금 한 5조 됩니까? 그럴 거예요. 네. 한 5조 되죠. 7조. 많이 들었네. 광주도. 네. 옛날에 내가 한참 우리 학교에 예산을 주무를 때 우리가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국구청 예산은. 네. 우리 대학하고 중고등학교 4개, 전문학교 2개 합치니까 한 5천억 되는 거. 재단 사무국장 때문에. 그때 동구청 예산이 1,500억 정도 되었어요. 88년, 89년 그 정도에. 그러니까 조대 예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지금은 엄청나네. 조대 예산이 동구청 예산을 못 따라갑니다. 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예산이 많아져 버렸어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갖고 대과에 합격을 해. 그런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그걸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별나 괜찮아. 그러니까 들쩍지근하니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별로 출세한 사람이 없어. 조선조 500년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 숫자를 이렇게 보면요 훨씬 적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다 이유가 있어. 한교의 숫자도 보다 많고. 그러면 서원은 어쩌냐? 서원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은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출세하겠다는 목적으로 입학한 데가 아니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유림에 출입하면은 이 기본 상식이거든요. 여기에서 있는 책만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늘 교양이 있는 유림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알아야 돼. 그래야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얘기를 할 때에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서원은요, 여말 선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말 선초가 뭐입니까? 고려말 조선초. 그걸 여말 선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말 청초, 중국에서는 그러거든.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이렇게 줄여서 역사에서는 그러거든요. 안양에 의해서 중국에서 주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전부 조선조 쭉 중국에서 받아들이지 왔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길씨 안 계시나요? 안 나왔어요. 야운 길제, 전부 이제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후손들이요. 그 후학들이요. 학문적으로 후학들이야. 그런데 정몽주는 정말 뛰어난 유학자였죠. 죽어버렸어. 맞아갖고, 철퇴에 맞아갖고 죽어버렸어. 이방원이한테. 그런데 길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성격이 부드러웠던 것 같아. 맞서지는 않고 예끼 더러운 놈들 이들 잘 묻고 잘 살아라.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학문이나 한다.
그래갖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지요. 그래서 또 그 이후로 조선 유학에 접통한 전부 길재 선생 후학들이요. 그 후로 이제 원천석 같은 사람도 강원도로 전부 숨어버리고 그러지 않던가요. 여기서 갈립니다. 조선조로 들어오면서 현실 참여파와 살인파로 갈려. 유학의 전통이 두 가지 계파가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해. 이것이 서원의 한국 서원의 시초예요. 물론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처음에 서원이 있었어. 서원이란 말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요. 당나라 때 다. 그리고 송나라 때는 이제 서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유명한 서원이 4개가 딱 있어요. 4대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기서 유리명안에서 회의하면은 백록동주라고 외우지 않아요. 그 제일 서원 중에서도 4대 서원 중에서도 유명한 서원이 백록동 서원입니다. 그러면 백록동 서원은 왜 유명하냐? 주작의 원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주희가 우리가 주희가 이름인데 그 정도 되면은 뒤에다 자자를 붙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주희라고 안 부르고 주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자는 전부 존칭이요. 우리말로 하면 임자에 해당되는 그냥 주자지요. 주자가 거기서 강론을 했어. 그러니까 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자한테 배우려고 몰려들었겠습니까? 그게 백록동 서원이야.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우리 유학대학도 지금까지는 대개 산동성 취부에 공묘 그리고 맹묘 두 군데만 많이 가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백록동 성원을 꼭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회가 닿으면 이제 그런 데도 또 한번 갈 수가 있겠죠. 어떻든 거기서부터 서원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서원이 문화가 이제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그것이 되게 어디로 갑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에 나아갔다가 관직에 그렇게 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출사했다가 역적으로 몰린 고위 벼슬아치들이 대개 낙향을 합니다. 그때 그 관습이요, 관행이요. 그리고 또 특히 나이가 조금 들어.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한테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나는 85세가 넘어갖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 사람은 아무리 장수 시대라 하더라도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85세가 넘으면 이제 유유자적하니 내가 땅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물려주고 다 영어로 하면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것이.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5세가 넘어도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이제 임금님께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가면은 뭐 정승 판서를 지낸 사람들이 돈이 없겠습니까? 무엇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고향에 들어가면 좋게 집을 하나 짓어. 거기서 이제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글로 싹 가지 않겠어요? 이건 전부 서원이야. 그렇게 해서 서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명한 서원들, 그런 유명한 유학자들이 벼슬만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학 사회에서는요, 벼슬만 높다고 존경받았던 것은 아니고, 그것이 관학과 사학의 차이입니다. 어찌면 그렇게 동양과 서양이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비교를 해보면. 미국도 미국도 있어요? 아니, 미국도 서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보자고요. 동서양의 문화를. 미국도 주립대학이 관학이. 미국은 국립은 없습니다. 미국 어디를 가도 미국 가서 국립대학 찾으면 그건 좋은 놈입니다. 맞아, 무식한 놈이요. 미국에는 국립은 없어요. 주립이 있어요. 주립. 그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이요. 국립대학이요. 주립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 이구림식으로 배워놓은 것이 관학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이 있어.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은 최고의 대학은
다 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주립대학들이 많이 좋은 대학들이 나오기는 해. 그런데 그래도 좋은 사립대학을 못 따라가. 그런데 하버드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 최고의 대학이에요. 사립입니다. A, 그 다음에 하버드와 맞짱을 뜨는 대학이 A 대학이에요. 사립이요. 프리스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신 대학이 프리스톤이에요. 거기도 사립이요. 뉴욕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 거기도 사립이요. 전부 이른바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미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 그룹을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전부 사립이요. 주립이 끼들 못한다니까. 인자 조금씩 거기에 따라가는 주립대학들이 나와. 똑같다니까. 한국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뛰어난 유학자들을 모시고 학문의 맥이 쭉 이어져 내려온 향교가 있습니까? 한 곳이 없어요. 있으면 내놔봐.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여기서 내가 강의를 접어보고 내가 나갈 테니까. 없어요. 향교에는. 전부 서원입니다. 도산 서원이다, 뭔 서원이다, 월봉 서원이다, 뭔 서원이다, 전부 서원. 서원은 사립이거든. 왜 그러냐? 역시 자유예요, 자유. 관학은 아무래도 자유가 없습니다. 획일적이야. 규정성이 있어요. 관학은. 공무원 사회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개인 회사나 이런 데는 그러지 않지 않아요. 자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삼성이 나오지. 농어촌 공사가 삼성같이 되겠습니까? 한전이 삼성같이 되냐고? 안 돼요. 또 내 것이 아니니까 빼먹어불라게. 공무원 사회는. 그러고 인기만 차고 그냥 자기 퇴직해보면 퇴직 불문이야. 나도 정전 무렵에 학교 일로 고소를 한번 당해봤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는 못 옵니다. 퇴직 불문이 딱 나와보면 퇴직 불문,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만 처벌을 하는 거지 그 직장에서는 처벌을 못해. 이렇게요. 분위기가 달라요. 사립은 자유스러워. 공무원 사회는 또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아. 역시 학문은 자유분방한 데서 나와요. 미국이 사립대학의 그 전통, 자유분방한 전통 속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나도 참 곰곰 생각해 봤다니까. 왜 동서양을 떠나서 이렇게 개인이 하느니 사립이 더 학문적으로 우수하니까. 내 결론이 그것입니다. 역시 사립이 자유분방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대요. 향교는 대한민국 향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전교들이 임기가 있어요. 대개 선출합니다. 선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선거는 역시 조직을 망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지. 대통령 선거도 참말로 좋은 선거는 승계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 밑에서 좋은 손자가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승계하는 것 같이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선거는 표만 많이 얻으면 돼야버리는 거니까 이것이 어중이 떠중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을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선거 제도를 한 것이요. 근데 선거를 해. 또 임기가 짧아. 성균관 종원에 3년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광주 향교는 2년으로 줄여가지고 단임으로 해버렸어요. 과거에 분쟁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냥 돌려먹기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와도 일을 못하고 나와. 서울은 그러네. 대개 유명한 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손들이 그 서원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 이 월봉 서원. 그러면 기씨들이 딱 잡고 있다니까. 자기 할아버지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발전시켜보자 이러지 않겠어요? 대신 또 임기도 오래 가버려 그 사람들. 적손이 되게 헤게모니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오래 옵니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부에서 돈을 타다가 더 발전시키고 투자하고
예? 건물도 새로 짓고 또 하나 좋은 건 역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씨가 중요하잖아요. 성씨가 중요합니다. 자기 집안 성씨 가운데에서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이 나와. 근데 내가 월봉소원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거 기시 아니요? 네. 그러면 기시 중에서 예컨대 기획재정부 차관이라도 하나 나와. 그러면 돈 20억, 50억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국장만 대하고 이거 몇십억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1학년 정읍 향교에 갔다 왔지요. 네. 안 부회장도 갔다 왔지요.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전임 정교 아들이 기획재정부에서 무엇을 했다거든가요? 건성으로 들으셨는가 모르겠어.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 뭐든지 공부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사관으로 있었다가 안튼가요? 아들 하나가 세상에 이사관 아무것도 아니 어찌 보면이 그 위에 인장 뭐 차관보도 있고 차관도 있고 장관도 있고 줄줄 다 있어. 근데 이사관이 하나 있었대. 정교 아들이. 그래갖고 그때 그 30억인가 주어서 그 정부 선비 문화관을 짓었다가 안튼가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흥하고 향교는 정체되어 있더라.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향교가 더 중흥을 하려면 우리도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대로 있어서는 향교의 미래가 별로 없어. 서원에 계속 압도당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문화의 동서양의 문화 차이 요것도 이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이제 교양을 자꾸 여러분께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에 가면요 장학생 클럽이 있습니다. 아까 좋은 대학 모임은 내가 뭐라 했죠?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얼른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비 리그라겠지요. 장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역사적으로 이 건국 이래 건국 초부터 장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원 공부 잘했던 학생들끼리 모여서 만든 클럽이 있어.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 그러니까 200 몇십 년, 300년 가까이 내려왔다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파이베타 카파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 얼른 써놓으셔야 돼요. 안 써놓으면 잊어먹어. 파이베타 카파.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만들어진 대학이 있습니다. 최초로 출범했던 대학이 이름이 길어요. 보통 무슨 대학 그런데 그 대학은 길어. 더자를 정관사 더를 칼레지 오브 윌리엄 앤 그런데 그건 앤드요. D를 묶음하니까 앤 메어리요. 이렇게 윌리엄하고 메리가 함께 돈을 내서 만든 대학이다. 그 대학이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역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대학이야. 하버드가 제일 길고 그 대학이 두 번째, 에일이 두 번째 긴 건 아닙니다. 그 대학에서 그 우등생들, 장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벽돌에가 딱 새겨졌더라고. 파이베타 카파라고 붉은 벽돌에가 딱 대리석이가 새겨져갖고 벽돌 속에가 그 글씨가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저거 뭐 있냐고. 그랬더니 그 대학에 나오는 공보처 책임자가 나와서 공보심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더라. 우리 미국에 이런저런 우등생들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역사가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 향교도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 광주 향교에서도 예컨대 김장생 선생 같은 뛰어난 유학자가 하나 있었다고 하면 광주 향교도 지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양반에게 먹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후학들이 하게 되는 것이요. 다 조신하고. 이제 내년부터서는 저도 지금 생각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가급적 나이 드신 양반이 아마 못 돌아줄라니도 몰라요. 저도 평소에는 넥타이 안 메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나 강의 같은 날은 제가 꼭 타이를 메고 옵니다.
정장을 하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가능하면 강의 들어오실 적에는 정장을 하고 들어오시라고 내가 부탁을 하려고 그러고,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타이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나 좀 차림을 깨끗하게라도 하고 오시면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뭐냐, A다. 우리가 유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A 범죄 아닙니까? A 범죄를 없는 사람이 향교에 드나들면서 공부를 한다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근데 역시 그런 그 좋은 대학에 가보면 그런 그 전통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프라우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대요. 또 그걸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책무와 소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광주 향교의 중흥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흥조가 다른 것이 아니요. 질이 멸렬해 가는 조직과 집안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중흥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먼 후세의 내 후대들이요, 우리 나주고시 부사공파 몇 대, 그래도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중흥조에 해당된다고 아마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내가 살고, 왜 조선시대에도요 여러분 3대 불출 싸움은 상명대학인 것이요. 아무리 지기 5대조 6대조 할아버지가 판서를 했어도 3대에 계속해서 대수를 못해 무지랭이 생활을 해버려. 그러면 상명대학인 것이요 그 사회에서. 근데 우리 집안은 한 5대 이래로 그 대수로신 분이 없고, 내가 대학 첫 졸업생이다. 우리 집안에서 없어요. 내가 대학을 처음 나왔어. 말할 것도 없이 뭐 대학원은 처음 나왔고, 외국 유학도 처음 했고, 박사도 처음 받았고, 우리 집안에서 훈장도 내가 재임 중에 처음 받았고, 광주 광역시 시민 대상도 내가 처음 받았고, 중조라고 말하죠. 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스스로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아까 이제 문화 대혁명 이 얘기에다가 갔는데요. 그만큼 중국은 대개 어디를 경계로 하냐면요, 남북으로 나눌 때에 여러분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남북으로 안 나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황하는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버리면 안 돼. 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되게 경계를 합니다. 장강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강을, 중국에서는 양자강이라고 잘 안 하고 다 중국 사람들은 장강이라고 합니다. 그 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요. 위쪽은 기후가 좀 건조하고, 그래서 대개 수도작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남쪽은 아주 이 논이 많아요. 물이 많아. 남쪽은 상해 가보십시오. 상해 근처에 상해, 소주, 항주, 또 서호, 전부 물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 문화가 발전하고, 물이 많은데 농업 소출이 많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전부 비단도 그쪽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 먹을 것 풍부하고 좋은 옷감 나오고 살기 좋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비단하면 소주였습니다. 소주. 그리고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는 천당이 있고 상이요 천당이요, 하이요 소항이란 말이 있어요. 위에는 천당이 있고,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극락 낙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천당 아닙니까? 땅에는 중국 사람들은 소주 항구가 있다. 그만큼 살기가 좋은 것으로 치는 것이 그 양자강 하류 연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경제가 발전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쪽이 잘 살아. 그쪽 지역으로 경제가 풍부한 지역으로 딱 집권자들이 일종의 정치적 교막을 하는 것입니다. 북경에 있어갖고는 내가 저놈들한테 인해장막에 취해갖고 내가 옴짝달싹 문신에 보기 좋아. 딱 열착하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쪽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자기의 운신폭을 넓히는 획책을 합니다. 다 모택동이도 그랬고 중소평이도 그랬어요. 거기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것이 문화대혁명이었다.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쨌다 하는 것은 여기 책에 내가 활자도 일부러 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보시면 다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75년 6년 들어서서 이제 영원 불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 불사한 사람이 없어. 나이 먹으면 다 갑니다. 모택동 같이 그렇게 세상에 나이 한 야든 다 된 영감이 양자강을 헤엄쳐 불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얼마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뭔 그래 이놈들아 내가 지금도 이렇게 젊은디 그래갖고 그냥 우통 활딱 뻗고 양자강을 헤엄을 쳐본다니까. 요 권력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얼른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얼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딱 튀어나와 버려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각하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기붕한테 이제 권력을 넘겨줘야 되네 어찌나 했으니까 뭔 소리 하고 자빠졌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디. 그래갖고 그때는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무대에다가 내 장작을 놓고 왔다가 표국 띄어.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그런 소리 말하라고 했어. 이렇게 권력의 최정상부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수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울레가 죽고 얼마 못 살고 이제 모택동 주석도 죽고 서로 의지했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다. 그런다고 하지 않던가요? 우좋게 살다가 사이좋게 살다가 근데 할머니 먼저 가. 그러면 영감도 얼마 못 살고 가. 영감이 먼저 가. 그럼 할머니도 얼마 못 살고 가. 똑같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지했거든 서로. 모택동과 주울레가. 근데 주울레가 먼저 가니까 결국은 모택동도 오래 못 살고 또 따라서 가던가요? 7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면서 문화대혁명 때 권력을 농단했던 4인방이 올라갑니다. 4인방. 첫 번째 모택동의 와이프이 강청. 모택동의 와이프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중국에 혁명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본처라고 하는 본처 끝까지 산 사람은 본처하고 사이좋게 산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누가 주울레 정도. 그는 부부간에 애정이 강하고 서로 존경하고 혁명적 동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대부분 세 번째는 보통이고 두 번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세 번도 보통 네 번까지도 모택동도 마찬가지. 강청이가 네 번째. 왜냐하면 보통 권력을 잡으면 첫 번째는 다 없애버리더만. 시골에서 결혼했던 그 기록은 다 없애버려요. 모택동이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14살 되면 장가 보내볼 때니까 시골에서 서당 다니고 공부할 때 힘을 준 와이프가 있었어. 전혀 그건 흔적을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부인부터 기록에 있냐 남아있어. 왜 그러냐? 두 번째 부인은 모택동이가 장사 제1사범학교를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윤리학 교수입니다. 윤리학 교수님이 양창재라고 하느니 교수요. 인양반은 모택동이로 봐서는 교수이자 스승이자 은인입니다. 인양반이 보니까 똑똑하고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그대로 시골에서 썩지 말고 사범학교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선생하지 말고 너 북경으로 가더라. 응? 우리나라도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북경으로 가거라 그런 거예요. 내가 소개장을 써줄게. 그래가지고 소개장을 써준 것이 북경대학의 도서관에
사서 보조로 좀 받아주시오 하는 소개장을 썼습니다. 우정동이를. 그래갖고 북경대학 도서관에 사서 보조로 가서 사서 보조란 것이 책 끼고 내고 날리고 오는 거예요. 사서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말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단 말에 뭔 말이 있어요? 남아수록 오거서라. 학교 다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네? 네. 한글 세대라. 한글 세대라.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해도 다 그런 것이 구절에 있고 그래. 남아수록 오거서라. 남아는 마땅히 5수레에 거기서 거자는 수레 거자야. 수레 자자가 똑같은 것이에요. 이 발음이 두 개로 나니까 그러지. 거자로 나고 차자로 나는데 거기서는 거로 읽습니다. 남아수록 오거서라. 남아는 마땅히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5수레. 수레. 네. 한 수레 가지고 책이 뭐한 200~300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5수레 한다면 뭐 예컨대 한 1000권 이상은 돼야 되겠죠. 어림 잡아서. 거기서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이 모택동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죠. 바로 이제 근양반의 딸이야. 그 양창제 선생의 딸이야. 그 이름이 양계해입니다. 여이겠지. 양계해, 남아수로 오거서. 오거서. 모택동이가 이제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첫 번째 부인은 그 양카이회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하수점, 하사점 두 번째 그리고 요거 강청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강청이가 공식 기록상으로 세 번째, 첫 번째 시골에서 결혼했던 것까지 치면 네 번째. 그러고도 모택동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5권으로 써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읽어보면 야 그거는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 훌륭히 민족의 위대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수령에 대해서 이제 수령이 되어버린 그 이후 사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경한 것이었죠.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나와요. 간호사도 어쨌네 그냥 바람둥이구만. 이게 지금 그것을 바람둥이. 이 얘기 해서도 안 되고 이 얘기가 필요도 없고 왜 대개 영웅 호걸들은 다 그런 본색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각오하고 혁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같이 선생으로 일생을 끝마칠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히 좌우도 살피고 몸조심도 하고 그런데 혁명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손문선생 말도 못해.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손문선 선중산이지만은 중산이요. 그렇게 중산이라는 호가 그 제가 못 쓰나. 여기도 중산이 있어요 지금. 저기 미유한 중산 미유한. 대단해요. 대단한 양반입니다. 선문 얘기해줘요. 선문이요? 네. 선문은 다음에 이 얘기 해야 될 거예요. 지난 학기 이 얘기 했는데요. 선문에 대해서는. 선문 선생에 대해서 이 얘기는 정말 할 거리가 많아요. 흥미진진합니다. 선문 선생에 대해서. 특히 나하고 얽힌 얘기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얽힌 것이 아니고 내가 유학을 가는데 정치대학에다 어플라이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는 시험 필기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서류 전형을 하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중문과를 나온 놈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런데 합격을 해야 되겠고 해서 머리를 쓰고 한 것이 2년을 강조해야 되겠더라고. 2년을. 2년. 2년.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그 학업 계획서를 써서 내야 돼요. 딱 학업 계획서를 써서 내야 됩니다. 그놈을 읽고 이제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하거든. 거기다가 내가 1963년 내가 63년에 이사 갔어. 영암으로 가가지고 솔방울을 따다가 영암 읍내에 가서 팔면서 그 이제 돈을 좀 받아가지고 그 솔방울을 판 돈으로
서점회를 갔는데 그래서 내가 위인전 꽂혀져 있는 코너에를 가가지고 네. 보니까 거기에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있고 처칠도 있고 그냥 전 세계 그 당시 학원사에서 나온 위인전이 있었어요. 쫙 보는데 쭉 꽂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딱 눈에 띈 것이 선문전이에요. 선문. 여기 내가 그걸 샀어요. 왜? 이상한 일이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호롱불 밑에서 내가 밤새워서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그 학업 계획서에다 썼어요. 내가 13살 때 그랬는데 중학교를 못 가고 1년 쉴 때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이거 34살이 되어가지고 그 손문 선생의 사상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국립정치대학의 삼민주의 연구소 박사 과정에 내가 원서를 낸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내 인생의 필연이요. 예? 이렇게 썼어. 그러니 그걸 떨치면 그것이 되고 손문 선생을 역대게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예? 자기들이 국부라고 받드는 양반인데 그 학교인데 그런 사람을 13살 때 그냥 위인전을 세상에 없는 돈을 털어갖고 사서 읽었다는 사람을 소년 시절에 그랬다는 사람을 떨쳐보면 지기 국부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다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원서를 넣어놓고 이제 계속 합격 통지 오기만을 기다려. 이제 정치대학 에서 이제 뱅뱅 돌아야 돼. 그리고 대학 원장을 만나야 되니까 원장이 이제 점심 때 자기 교수 기숙사로 한국으로 가. 그러면 이제 원서 낼 때 얼굴을 봤기 때문에 저놈이 우리 대학원에 원서 낸 놈이요. 자기도 와라. 그렇게 이제 식당에 가시면 이제 나는 이제 그때 꼭 만나면 서툰 중국말로 이제 인사를 해요. 라오스 니하오. 예? 그러면 이제 그 대학원 원장도 니하오.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 말을 안 해줘. 합격했다 말을 들어야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가슴이 시원해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딱 그때도 이제 또 저기서 이제 오셔갖고 그 양반이 식당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가서 이제 별 수 있어요. 고개를 굽어보고 라오스 니하오 이렇게 했더니 니하오. 그러더니 우선생 오선생 말이야. 미스터 오 말이야. 우선생 니 지커라. 딱 그래. 지커가 중국말로 급격이요. 한자로 씁니다. 지커. 우리 과거 볼 때게 급격이라고 쓴 것이야. 우리는 합격이라고 쓰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급격이라고. 다음은 급제. 니 지커라 그래. 그만 너 합격했어 그 말이거든. 와, 참 기분 좋대요. 여기서 교수를 하다가 모아이 떨어져서 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다고 딱 니 지커라 딱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좋더만. 그런 그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문 선생의 이제 수제자가 장개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학은 한국에서 하도 유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장관급 이상의 추천서를 붙이지 않으면 소리를 못 내요. 근데 내가 이제 전라도 촌놈이 뭔 장관급 이상의 추천서를 받을 재주가 있어야지. 더군다나 그때 뭐가 떨어져갖고 이제 반정부 인사 이렇게 비서더니 시급을 받아보니까 누가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하고. 그래갖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평소에 아는 인연을 여러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군사문제를 연구를 많이 그때도 했는데 모르면 물어야 돼요. 스승을 찾아서 물어야 돼. 육군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육군 대령 출신 국방대학원 교수를 찾았고, 해군이나 해병대에 대해서 모르면은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해병 대령 출신 국방대학원 교수에게 내가 편지로, 그때만 해도 전화가 부자연스러울 때니까 70년대 말에 함부로 전화 쓰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편지를 해.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학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편지로 답장을 해줘요. 그리고 책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서울 갈 때에는 그때만 해도 미군이 송정리에 많이 미공군이 있을 때입니다. 그 영보천이라고 기억나시죠? 영보천 거가 양주가 두글두글 나오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공짜가 있습니까? 그때 조니 워커, 좋은 술이요. 조니 워커가. 예, 그럼 한 병 딱 사서 들고 가서 이제 대접보고 오고 이제 그랬지요. 나이 그냥 뭐 지금 95세쯤 될 겁니다. 93, 4세 돼야.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이제 서로 선후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동생이라고 없게 나보고 형이라고 하라고 그래갖고 형님 동생을 했어. 이 양반이 내가 대만으로 간다 그러니까 안 사람 있냐고 그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주마고 해가지고 나한테 소개한 사람이 장개석 총통의 둘째 아들이야. 그 당시에 장개석 총통은 돌아가셨고 자기 형이 총통을 했고 장경국이가 장개석 총통이 아들이 둘 있어요. 큰 아들이 장경국이.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마다 다 그런 사람들은 의미 있게 집니다. 경도 위도. 예? 큰 아들을 경국, 경도의 경자. 예? 작은 아들을 위도의 위자. 해가지고 큰 아들이 경국, 작은 아들이 위국이야. 그래서 이제 형은 총통을 하고 있고 동생은 그 밑에서 국방부 그 당시에 연합훈련 부장을 하고 있더라. 3군대학 총장을 끝내고 국방부 연합훈련부 부장을 해. 별 3개를 달고 상장입니다. 계급이 우리하고 달라. 그래갖고 그 양반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내가 그 양반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정치대학에 원서를 넣고 아까 너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선문 선생하고도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것이고 장개석 총통하고도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추천서 써준 거 지금도 원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이렇게 한 거 다 갖고 있어. 이렇게 누구하고라도 인연이 맺어지는 그 인연을 한 번 내 목적을 달성했다고 빠이빠이 하지 말고 언제 내가 이물 언제 마실라디야 또 와서 얼마 안 돼서 마신다 그러지 않던가요? 소주먹에 간직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3시 반까지지요. 그래 가지고 본론으로 또 본교재로 돌아갑시다. 이러니까 아까 내가 4인방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갔어요. 야, 마오쩌둥의 부인 강청이다. 4번째 부인이니까 강청. 강청이도 스토리가 많은 여성입니다. 아주 집안이 안 좋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관계도요 남자 복이 없어. 강청이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또 어떤 남자는 죽고 국민당에 잡혀서 정말 불행한 남편 관계를 남편사를 가졌어 이 강청이가. 그래가지고 야 공산당 하는 데가 연안이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남 선녀들 청춘 남녀들이 전부 연안으로 몰릴 때예요. 그러니까 강청도 연안으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안은 공산당 근거지거든. 그 당시 공산당 근거지거든. 거기서 모택동이가 학교를 열어서 가르쳐. 이 공산당 지도자들은요 싸울 때 싸워. 일정 지역에 가서 좀 주둔해. 반드시 사람을 가르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숙이 담양입니다. 저희 여갓집이 담양 대전면이에요. 대전면에 대치 아시죠? 네. 대치가 대시들이 삽니다. 원래 하순에 많이 사셨는데 저희 예할아버지가 불러 이거를 하셔서 저희 예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좀 땅땅 그리고 잘 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숙이 일제 때 호마를 타고 다니시고 담양중학교 교편을 잡고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전남대학 만들 때 최상치 총장이 초대 총장이거든. 전대 의대. 그 양반이 초대 총장으로 가실 때 우리 외숙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우리 외숙이 전대 학적과장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외숙도 너무 여성을 좋아하셨어. 그래가지고 가족사가 좀 복잡해. 근데 체주가 좋으신 분이 서예도 잘하시고 일본말도 잘하셔가지고 일본말은 말할 것 없이 잘하겠죠. 그래가지고 애정의 조건이라고는 일본 소설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출판도 하시고 그런 정도로 좀 인테리어. 근데 그 양반이 서예를 잘하셔. 특히 전설을 잘 쓰시고
한글 궁체를 잘 쓰셨어. 나한테 오늘 내가 지금 계속 나는 내 살림살이를 지금 정리를 하거든요. 누군가 옛날 된 것을 전부 지금 정리를 합니다. 오늘 또 내 사무실을 전부 뒤져보니까 옛날에 내가 받았던 서예 작품들이 막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술이 10년 전에 신년을 맞이해서 생질에게 써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구나. 조그마하게 내가 오늘 또 액자를 몇 개 씁니다. 큰 것은 어디다 걸어놓으려고 저 정도 넉자 조그마한 정도는 액자를 해서 적자로 딱 만들어서 내 여기 사무실에다 갖다 놓을까 하고 표구를 해갖고라고 맡겼네요. 근데 또 묘하게 나를 예상하고 써주셨는가 모르는데 딱 지금 내 처지하고 맞아 이것이. 내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우리 자군의 숙이 한학에 아주 깊으신 분인데 그 양반이 내 평생 사주를 봐주셨어. 나 21살 때인가 죽을 때까지 매년 그때 나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법관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고 헛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주가. 근데 내가 법관, 교수 딱 둘 중에 하나 되실 것이라고 했거든. 딱 둘 중에 하나로 되잖아. 내가 평생 교수로 정신을 하잖아요. 이거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혀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네. 내가 또 중국 가서 정치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그 문 선생이라고 나보다 나이가 더 드신 호라비가 한 분 사셨어요. 장개석이를 따라서 대륙에서 대만으로 넘어왔어. 그런데 그때 이제 군쫄병이었어. 군쫄병은 대만에 와서 여자 전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만 한 200만 명이 와보니까 대만으로 성비가 안 맞아. 그러지 않겠어요? 대만의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비가 비슷하거든. 근데 한 200만 명이 대륙에서 남자만 와보니까 여러분 집에 오려면 장개석이니까 남자만 데리고 와야 돼. 고위 인사들만 부부 와이프를 대동하도록 허락하고 나머지 군인 쫄병들은 전부 니들 몸만 실어 배에다 싣고 와버렸거든. 그러니까 여자 전시를 못 해버렸어. 장교쯤 되면 대만에서 여성들 하나씩 구했어. 쫄병을 못 구해버렸어. 그래갖고 그 나이 때까지 50대 중반까지 혼자 살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산명, 그걸 중국말로 산명이라고. 쌍미 맞지 않아요? 명을 계산한다고 말이야. 우리말로 여각이야. 쌍밍 잘해요. 이름 잘 맞히고 이름으로 딱 집어내더라. 그래갖고 이제 친해졌어요. 저하고 늘 친해졌어. 이제 투티 가서 이제 석양되면 같이 밥 먹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이렇게 노닥거려. 왜 나는 그럼 거기로 그런 양반집들을 자주 가냐? 저는 저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것이. 제 중국말이 능수고지 못하니까. 짜장면 한 그릇씩 사드리고 밥 한 그릇씩 사드리고 늘 시간을 같이 보내면 중국말로 하지 않아요. 그 양반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국말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진보가 빨라. 진보 과해요. 진보가 빨라. 그러니까 조금씩 투자하고 계속 그 양반하고 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양반도 나도 그 당시는 이제 혼자 갔기 때문에 가족은 다 여가 있고 나도 호래비, 자기도 호래비. 그렇게 의기가 투하면 그게 이제 그래갖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해요. 그럼 나 이제요 싼딩을 해준다고. 그래갖고 이름으로 봐주는데요. 기가 막히게 맞춰보는 거. 맞춰보는 내 지나온 과거를 쫙 얘기하더라.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겠다.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겠다.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겠다. 그러면서 이름이 안 좋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름이 요 숫자였습니다. 물가수를 썼어요. 안 좋다고 싫어요. 안 좋다. 아니 저도 평소에 이 이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 조부님 이것이 항렬자예요. 이 조부님 항렬자를 이름에다 넣은 거 이거 안 좋지요. 그럴 수가 없지. 우리도 나주 오바가 상문 집안은 아닌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딱 안 좋다게. 예?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더니 이름을 하나 지어주더라고요. 클 의자. 예? 의열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의열로 거기서 이름을 또 지었어요. 또 이 양반이 이제 장사 속에 또 커이 각자를 준발음으로 커라 합니다. 새길 각자. 도장 새기는 것을 잘 새겨. 도장. 이름을 바꾸면 도장을 새겨야 된다 그러시오. 그래갖고 최소한 1000번 이상을 찍어야 된다 그러시오. 별 수 있어요. 이제 또 없는 돈에 또 이제 상하로 하나 파주라고 해가지고 의열로 파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책에는 전부 의열이라는 도장이 찍어져 있습니다. 1000번 찍으라고 그다 찍을 때가 있어야지. 장서에 인으로 막 찍는 수도 더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복직을 했어요. 근데 의열로 해버리니까 혼돈이 와. 혼돈이. 나 전부 수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장명을 했어요. 성은 못 바꾸고 열자는 학렬이니까 못 바꾸고 가운데자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물가수는 할아버지 학렬이고 그래서 바깥쓰기로 한 것이 내가 스스로 쓴 것이 지킬 수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킬 수로 쓰는데 물가수보다는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의열로 계속 그렇게 써버렸으면 덜 숙세를 했을지도 몰라. 청와대 계셨겠죠? 예? 청와대가 갑자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전에 정치대학을 가실 때 한국교육서를 제출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한글로 제출하신가요? 아니죠. 내가 써갖고 이제 그때만 해도 중국 말이 서툴고 중국 문장이 서투니까 이제 그 선배 하나 밥 사주고 내가 번역 좀 해주라 해갖고 이제 그때는 전부 이제 공타를 칠 때야. 그래갖고 그 공타 친디 가서 또 타이베이에 공타 친디가 있어요. 그래갖고 공타 친디 가서 또 해갖고 다 냈지요. 지금도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하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강의하실 텐데, 중국말로 강의하실 텐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이제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학 갔을 때 봉착하는 3가지의 어려움이 있답니다. 누구나 부딪히는 어려움. 첫째가 언어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가도 이것이 그 교수들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해부리고 마이크 샌더니 그냥 이만 하버드 대학에서 해보면 그걸 어떻게 다 알아들은답니까? 10년 이상 있어야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니 이제 막 가갖고 헌디그이 될 것입니까? 제가 그 떠나올 때 3년 반 있다가 떠나올 때쯤 되니까 한 80% 알아들 것입니다. 이 언어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지요. 두 번째 어려움이 돈이랍니다. 돈. 여기서 그냥 큰 재벌 아들이나 되면 그런 것 없이 펑펑한디 되게 그러지 않으면 물가 차이도 나고 뭣도 나고 왜 그렇게 또 바꿔갖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딴 나라로 바꿔갖고 돈 쓰면 왜 그렇게 이쁘든가요? 똑같아. 돈이 어렵지요. 특히 저같이 이제 해직 교수 되어가지고 한 800만 원 그때 퇴직금 받은 놈 어떤 놈한테 사기 당해불고 또 개 키우다가 그냥 전두환이가 그냥
그냥 구탕집 없애갖고 그냥 싹 망해불고 그냥 버리고 빈 털터리로 이제 가버렸으니까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사대가 안 맞으려면 참 일례에 안 맞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봐갖고도 이 사대가 맞은 사람하고는 그렇게 좋아져. 이 사대가 안 맞은 놈은 안 맞아요. 나는 전두환이하고는 안 맞아. 전두환이 때 딱 모가지가 떨어져 버리더니 그래갖고 이제 장성 저 삼선면에 가갖고 이제 우리 집안에 한 4,000평 이제 밭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거시기를 지었지요. 처음에는 소를 키운다고 우산을 지어갖고 이제 했는데 그 소가 잘 안 되대요. 그래갖고 이제 대야지를 하면 된다고 해서 또 대야지도 해보고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이 이제 흑염소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흑염소를 또 좀 키워봤어요.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친한 친구 생물과에서 모가지 떨어진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우리나라에서 할 것은 똥개밖에 없어. 키워만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탕을 좋아하고 그냥 팔로는 보장이 된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가 얇으니까 또 얼른 또 이제 계집으로 그놈을 고쳐갖고 한 80마리를 이제 입식을 해갖고 막 키운 뒤 이놈 전두환이가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뭐 프랑스에 그냥 그 브리지트 말도라고 하는 육체파 여배우가 있잖아요. 여가 전두환이한테 뭐 편지를 보내버렸어. 개를 그렇게 먹는 미개 민족들이 국가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하냐고. 그러니까 올림픽을 해야 되겠고 그럼 그냥 부탕집을 그냥 싹 없애버리지 않던가요. 그렇게 그냥 팔로가 딱 맥혀버리고 완전히 꿀떡 망해버렸어요. 세대버려. 거기서. 완전히. 네. 그래갖고 이제 긴 털털이로 거의 비행기 싸고 달랑돈 1,300불 갖고 갔으니 얼마나 돈에 좀 밀렸겠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거의 두 번째 어려움. 여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남자들은 이 성문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한참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지 않던가요. 젊은 유학생들한테는 특히 모스마들한테서 이 세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유학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입신양명을 한다요. 또 돌아갑시다. 아까 강청. 하나가 강청 다음에 장춘교, 장춘차오, 장춘교. 그 다음 왕홍문, 왕수의 원. 이 왕홍문, 이 왕홍문은 또 좀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정치 제도를 좀 얘기할 때에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고시를 합격하고 그렇게 집안이 좋고 해야 고위 인사가 돼. 부통령도 되고 예컨대 장관도 되고 해요. 되게. 그런데 중국은 그러지 않더라 하는 것이 이 왕홍문 케이스예요. 왕홍문은요 방직공장 노동자입니다. 방직공장의 노동자요. 근로자요. 저 기계 돌리네요. 그런 출신이 중국 공산당의 부주석까지 올라갔어요. 주석이 마오쩌둥이니까 그 밑에 부주석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귀천,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부서나 어떤 조직에서든지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나이가 그렇게 30대요 왕홍문이가 그럼 벼락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길을 잘못 든 것이에요. 진득하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강청이한테 붙어버렸어. 이것이 그래서 4인방 속에 들어가 버렸어. 아까 내가 몇 얘기했지요? 이제 몇 명이 얘기했죠? 한 명 빠졌어? 왕홍문, 장춘교, 강청 또 하나가 누굴까? 네? 동문은 네? 맞아 여문원. 여문원. 이 네 명이 이른바 그 당시에 4인방이라고 했습니다. 4인방.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쥐고 흔들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쥐고 흔들었지만
이 마오쩌둥의 그림자가 뒤에 있지 않았으면 그것이 가능해졌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요. 역시 마오쩌둥이 뒤에가 아무리 그 당시에 실권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이제 한 70년대 초 들어와서부터서는 서서히 이제 모택동이가 다시 권위를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모택동이는 역시 뛰어난 혁명가고 정치인이야. 이 4인방을 자기가 필요할 때는 4인방을 썼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날뛰어. 그러니까 또 주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견제를 딱 해. 그리고 또 인표를 시켜서 또 견제를 딱 해. 인표를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었어. 인표가 이제 당 회의에서 공식 후계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모주석의 후계자로 딱 되었어. 근데 이제 이 인표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됐으니까 또 주석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나한테 물려주겠지. 우리 전라도 말로 5, 6월 세불알 떨어진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저것이 떨어진 거 이제 물려줄 것으로 기다려. 근데 영감이 그럴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욕심을 먹은 것입니다. 인표가 도저히 저러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지은 거. 그래가지고 혁명을 반 구테타를 도모한 것이요. 자기 와이프, 아들 뭐 이렇게 전부 동원해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들을 직계 부하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역시 그런 데는 꼭 무고된 놈이 있어요. 모든 거사에는 무고된 놈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무고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망타진 되겠으니까 비행기에다 자기 일가족 타고 도망을 소련으로 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황망 중에 이륙을 해버렸으면 기름을 충분히 못 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몽골 상공에서 추락해서 죽었다고 공식 발표가 그렇게 났는데 그것도 공식 발표일 뿐이지 정확하니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확하니 어떻다는 내막을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내몽고 상공에서 연료 부족으로 추락해서 죽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75페이지 모택동의 사망과 4인방의 몰락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택동이도 이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으니까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권력의 반대편의 사람들이 4인방을 쳐버리기 시작해요. 사실은 여기저기에 권력의 망이 쫙 뻗어있지를 않았거든. 모택동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권세를 부렸을 뿐이지. 반면에 등소평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장정부터 같이 시작해서 모택동이라고. 그러니까 부잣집도 그냥 갑자기 돈을 벌어버린 집안은 빨리 망한다 같은가요? 그러나 누대에 걸쳐서 재산을 형성을 해. 그러면서 덕도 쌓고 이런 집은 빨리 안 망한다 같은가요? 등소평이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에 가담을 해가지고 모택동과 함께 그러니까 거의 1세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등소평을 혁명세대로 분류하면 1.5세대쯤 되거든요. 또 머리가 좋으니까 정부 장학생으로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유학도 오고 그래서 공산당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쭉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걸친 데가 없어. 당에도 자기 사람이 있고 과거에도 군총 참모장을 했기 때문에 군에도 자기 사람이 있고 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행정부에도 자기 사람이 있고 인맥이 안 걸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이 이제 다시 전면에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4인방이 몰락해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그때 여러분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국봉의 권력 장악과 등소평의 재복권 이렇게 나오는데 화국봉이를 잠깐은 이 얘기를 해야 돼. 화국봉이가 참 별처럼 신성처럼 떠올라왔다가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문석처럼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혜성처럼. 혜성이라고 이상하고 그냥 문석이라고 해야 돼. 문석처럼 떨어져 본 사람이 이 사람. 모택동이가 이제 죽은데 그 권력을 두고
이제 누구한테 최고 권력이 가야 되느냐를 두고 얼마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겠습니까? 여기만 해도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같이 정치 선진국도 제도에 모순이 많아. 너무나도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걸 제도화하는데 게을렀던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도가 그보다 더 정교하게 따뜻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걸 안 해. 왜냐하면 국민들의 양식을 믿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전통과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해결해 간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제도를 정교하게 안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던가요? 근데 이때도 더군다나 미국은 그래도 좀 오픈된 사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냥 벌써 다 언론 발표가 그거는 대통령 당선이나 다름없어요. 공식적으로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갖고 그 당선증을 주고 그런 것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당선증을 주거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국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만큼 전통으로 다 유지가 돼. 단습. 법률도 영국 같은 나라는 불문율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글로 써진 헌법이 없다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 헌법이요. 그게 불문율인 것이요. 불문헌법 그래. 근데 이 중국은 그러네.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 얼마나 있겠어요.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화국봉이가 그 모택동 주석 옆에서 경호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가장 근접해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꾀를 부린 거예요. 주석이 이제 오래 못 살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권력을 내가 오로지 차지할까? 위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딱 모택동 친필을 하나 받아버렸어. 리반스 이렇게 써요. 그러고 또 옆에가 석자가 붙었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넉자. 뭔 말이야? 네가 이 일을 처리하니, 네가 일을 맡으니, 네 반스. 네가 일을 맡으니 워방신 나는 마음이 놓인다. 안심이다. 그리고 게다가 옆에다 붙여. 우야오지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해. 매사는 천천히 해. 요놈을 딱 모택동 친필로 누구 보고 써라 했는가? 모택동이가 썼는가 어쨌는가? 그건 몰라야 돼. 근데 저놈을 딱 내놔. 주석 동지가 나한테 이거 친히 주신 것이다. 이러니 어쩔 것입니까? 이것이 이 원장이나 다름없는디. 그래가지고 요 화국봉이한테 권력이 가버렸다게. 그런데 등소평이의 무서운 점. 등소평이가 서두르지를 않아. 그래? 그러면 당신이 주석해. 주석하라고 당신이. 나 옆에서 당신 돕고 올 테니까. 그래갖고 화국봉이를 다 최고의 직으로 다 올려. 자기는 그 밑으로 들어가. 살살 흙으로 쌓아 올린 이 무덤에 옆에서 칼감무겁을 듣기 하나씩 쫓아내버려요. 등소팽이가. 처음에 딱 올려놓고 왜? 처음부터 그걸 인정하고 싸우면 다른 놈들이 어부지리 해보는 수가 있거든. 그 화국봉이가 그놈을 딱 내놓고 하니까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주석의 위원장을 갖고 있구만. 네가 당 주석 맡아. 이렇게 딱 해놓고 저는 그 밑으로 들어가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짜. 화국봉이는 사실은 저놈 종떼기만 있지 권력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혁명을 같이 했던 동지들끼리 딱 말을 맞추는 거예요. 등소팽이가.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하려면 왜 그거 못 얻었습니까? 딱 회의 때 외톨이를 만들어요. 우선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하면은 7명이 하면은 한 5명이 딱 짜갖고 들어가면 그 한두 놈은 병신 만들어 보는 거야. 일답잖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래놓고 또 뒤에서 이제 딱 그래 우리가 당신하고 같이 가기는 가는데 당신이 지금 너무 버겁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론도 안 좋다. 당신이 당 주석 맡아, 국무원 총리 맡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맡아. 이거이 되겠냐. 그러니까 우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우리가 잘 당신 도와서 할 거니까 그것 그 군사 부분 잘 아는 사람에게 넘겨주자. 우선 한국보이는 권력 기반이 없으니까 자기를 유지해야 되겠으니까 동의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 끼워주고 아따 제일 높은 당 주석하고 있으면 돼야지 국무원 총리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같이 하고 있으면 쓰겠냐고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게. 그래갖고 그놈 뺏어 그러 이제 별 수 없어 이제 또 내놓을 수도 있기. 그래갖고 그놈 해버려. 나중에는 이거 싹 모아가지고요 이제 주석 내놓으라고. 대신 우리가 정치국 위원회 속에는 넣어주마. 그러니까 그놈을 받아들이는 수도 있겠어. 이렇게 해갖고 화국부가 완전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등소팽이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화국봉이가 권력을 중요한 자리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등소평이의 자리는 하나씩 늘어요. 이제 정말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당 11기 3중전회와 등소평의 승리입니다. 이건 다음에 하죠. 시간 됐어요? 예. 자, 시간 됐습니다. 여기는 다음 시간 때 하겠습니다. 재현 인사. 예, 고생하셨습니다.